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통쾌한 논평,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날입니다. 바로 장기표 국민의 소리 대표가 출연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모셨습니다. 보수와 중도화 세력의 통합을 책임지고 있는 장기표 대표가요, 오늘은 문재인과 추미애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우한 폐렴, 보수 통합에 대해서 논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예. 일주일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사실 저희도 장기표 대표님이 나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게요,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통쾌해 하십니다. 내가 정말 답례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 홍 부장하고 제가 이 통화를 참 대담을 하니까 굉장히 나도 좀 젊어지는 것 같고, 예. 그 활기가 느껴집니다. 예. 이름이 또 마침 홍철기네. 예, 철기 시대 같긴 한데,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일단 오늘 문재인과 추미애, 예.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나라가 예. 정말 골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어제 이 추미애 장관이 그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처음 검사되는 사람들, 예. 그 이제 임명식에서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 검찰 동일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그거는 2004년도에 이미 폐기됐다. 예. 그러면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 2004년도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폐기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검찰에서 말하면 하급자가, 즉 상급자가 하급자의 수사에 대해서 감독, 지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엉뚱하게 14년 전에, 15년이 됐나요? 16년 전에 이를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 말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야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야비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신세 타령을 했더라고요. 네. 뭐라고 말했나 하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 딱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도 찍었지만은 어쨌든지 그런데 자기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망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양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에 가신데, 왜 그러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나 압박하느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을 마치 그 막강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의 힘을 좀 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건 사실 착각입니다. 그런가요? 그건 착각이지. 그거는 사실 우리 검찰이 문제가 된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권력이 막강해야죠. 네.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집권 세력에게 너무너무 허약했던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김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도 즉 이 수사 방해도 이거 문제지만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 집권 세력이 법치주의를 파괴할 때는 국민들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저항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 말하자면 헌정을 유린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 예, 그래서 우리 그 국민의 소리는 말하자면 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그렇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지금 지난 그 1월 14일부터인가 예.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특히 3일절에는 대규모 그렇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일 말씀하셨는데요. 예. 내일은 그래, 그거 좀 내가 참 광고 예,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집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우한 폐렴은 지난날 메르스나 사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무증상 전염. 그렇죠. 나 만난 사람이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럼요. 오한 발열 없고요. 콧물도 안 나는데. 아무것도 그냥 정상인인데 만났는데 이제 잠복기가 한 5일간 된다 그런다네요. 예, 잠복기를 지났어도 정상이 안 나타났는데도 전염이 되니까 이 사이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고 또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치사율이 중국에서 지금 약 한 400명 넘어 죽었고 예. 한 2만 명 이상의 이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400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지난날 그 메르스 때의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 메르스 때의 9개월 동안에 죽은 숫자하고 지금 같다 그러네요. 이것이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하고 또 이 치사율이 높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지하철을 타고 다녀보면 95%가 전부 마스크를 다 썼습니다. 그렇죠. 전부 거의 전부 다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말하면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굉장한 이 경각심을 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 또 동시에 본래 2월 12일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 국민 저항권 선포의 날로 정하고 예.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정권 잘못하는데 광화문에서 데모한다더라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또 좌파 국민을 동원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전횡을 부리는 이런 정권, 이건 바로 독재 정권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전체주의 독재라고 합니다. 군사 독재가 아니고 예. 즉 국민을 선동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횡포를 부리는 거, 이걸 전체주의 독재라고 그러는데 이런 정권은 말하자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끝장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2월 12일 날 날을 정해가지고 그냥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것이 그냥 문재인 정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한다, 또 문재인이 물러나라 간다, 하야하라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말하자면 폭압적인 정권에 대해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월 12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국민 저항권 선포의 날도 이건 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12일 집회까지를 연기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네. 상황을 좀 예. 지켜보지만 국민 저항권 선포의 날은 좀 연기하려고 합니다. 예. 예. 일단 내일은 그러니까 집회가 집회를 안 없는 합니다. 거죠. 예, 안 하지만 이제 그래도 또 모든 분이 다 이 방송을 보거나 우리가 광고하는 그렇죠. 걸 다 알지는 못하니까 저희는 물론 거의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가 계시고요. 우리는 나가 있죠. 예. 주최 측에서는 나가 있지만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요, 예. 방송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 예. 방송으로 예. 대담 같은 거 하고, 예. 연사로 이미 뭐 지정이 되신 분들이 아, 있다면.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는 예. 요즘 다 스트리밍 방송이라 그렇죠. 가지고 생중계가 되니까 예. 내일 그 시간에 3시에 안에 그 아주 우리 홍부장 그 아이디어 제공으로 예. 내일 왜 듣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예. 또 몇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또 와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오는 사람을 어떻게 못 오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내일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을 좀 해야 되겠네요. 공개 방송식으로요. 예, 막 예. 연단에서 소리치실 필요 없고 예, 예. 이렇게 대담 방송 형식으로. 느낌으로 대담으로 하고 예. 또 전국에 또 방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해야 되겠어요. 예. 국민의 소리 TV 있잖아요. 예, 그래. 우리 예. 국민의 소리 TV가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매일 아침 10시 반부터 예. 약 한 30분 동안 제가 주로 하는데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내일은 딱 거기서 대담하시면 거기서. 되겠네요. 예. 예. 현장에서. 예. 현장의 소리도 듣고 예. 인터뷰도 좀 하고 하면서 하면은 예. 국민의 소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는데. 예. 예. 어쨌든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 추미애 얘기 다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이거는 내가 사실 오늘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추미애의 이 법무부는 법질서 파괴부다 뭐 이런 네. 이름도 붙였지만 사실 이 추미애의 추태는 이제 좀 중단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게 추태입니다. 예. 어떻게 장관이요 검찰총장 지시 따르지 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 뭐 이것뿐만이 아니지. 더 말할 뭐 이미 다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뭐냐면 대검찰청에 중요 간부 검찰총장을 포함해 한 9명 중에 8명을 다 귀양 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또요 또 이 가관인 것은 이 최강욱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기소했다고요. 검찰 쿠데타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또 더 가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가 아니지 공수처 조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그 이 공수처를 만든 목표가 말하자면 정권에게 해가 되는 검사나 판사들을 말하자면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정권, 이거는 막가파가 문제가 아니라 바보들이지. 그쵸. 이 바보. 어떻게 그런 걸 국민들 앞에 말합니까? 이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행태, 즉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그것이 단순히 법 질서에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요. 국민 앞에 이런 뻔뻔 소리를 하는 것은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 총장 압박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지금 울산시장 그렇죠. 선거 부정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본래 이 정권의 정통성은 말하면 선거의 공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선거가 부정으로 만약에 부정이 개입돼 가지고 뽑았다면 나 대통령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지. 없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정통성은 선거의 공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선거를 이걸 부정하게 하는 것은 뭐 부정 축제를 권력을 빙자해 가지고 뭐 돈을 10억을 먹는다든지 100억을 먹는다든지 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네. 이거는 형사범입니다. 형사범이지만 선거 부정 이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즉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정권 보면요. 선거 부정에 연루됐을 법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김경수 드루킹 사건.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울산의 부정선거 사건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은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고 사실 이 정도면은 국민 저항권 수준을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도적으로도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면 네. 정식으로 탄핵을 소추해야 됩니다. 탄핵 소추의 탄핵을 건이라고 발의한대. 보시는가요? 왜? 이 법률적으로는 이미 탄핵
당해야 될 사유들이 넘쳐납니다. 아. 뭐 이 다 말할 게 없어요. 넘쳐나는데 우선 정치적으로 조금 더 부연하면 이 정권이요, 지난 대선 때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 댓글을 몇 개나 조작했느냐 하면 8,840만 개입니다. 8,000개도 아니고 8천만 개요? 8,840만 개. 와. 9천만 개죠. 그러니까 이 천문학적인 유권자를 대충 이 3천만 원으로 보면 예. 유권자 1인당 3번씩 뭔가 작용을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원천적 부정선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선거법의 그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짧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를 뽑아놨는데 뭐 한 2년 후에도 뭐 무효되고 이래서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또 시효가 지난 데다가 또 큰 표차로 또 졌잖아요. 예. 또 야권이 또 분열해가지고 그렇죠. 자, 이 분열에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여기서 논의로 예.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8,840만 개 건의 이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태생적 말하자면 이 불법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울산시장 선거도요. 또 하다가 보면 뭐 선거에 좀 부정이 개입될 수 있어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통령 비서실이 총동원돼 가지고 비서실장과 이 비서진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아주 고의적으로 불법 선거를 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 사람들의 헌정률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하나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는요. 이렇게나 말하자면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했는데 얼마 전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포토라인 나는 쓰겠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장 썼죠. 연설을 했는데 예.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에? 이게 완전히 그냥 도둑이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그냥 그 웅변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그냥 두면 안 되지. 이 국민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아까 말한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거를 엄중하게 지금 수사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정말 국민적 칭송을 받아 저는 마땅하다. 이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수사해야 될 것을 하고 있을 뿐인데도 국민적 칭송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태면 예. 엊그저께 이 여론조사에서 그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예. 이 윤석열 총장이 2위를 했더라고요. 예. 뭐 10점 몇 프로로 예. 2위를 했는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 나온다고 말할 일도 없고 그렇죠. 또 대통령 나올 분도 아니고 나올 분도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이분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좀 한번 출세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한다면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윤석열 씨는 검사주의입니다. 네. 검사주의가 자기는 검찰로서의 직무를 내가 제대로 수행할 뿐이지 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이익 봐가지고 혹시 또 나중에 또 뭐 대통령도 한번 돼볼까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처럼 이 사람은 정치에는 전혀 뜻이 없는데 또 스스로 또 앞으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론조사에 나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아주 참 말 잘한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누구나 이 명예심을 버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그거 넣지 마라. 앞으로 만약에 처음 넣었는데도 10점 몇 프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만약에요 계속 이 여론조사 항목에 윤석열 씨가 들어간다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뭐 10%가 아니라 20%, 30%, 50%도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요 예. 이번 건은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대요. 주관식은 더 퍼센티지가 낮은 거거든. 그러니까요. 주관식인데 10%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겁니다. 예. 이거는. 근데 이건 뭘 말하느냐? 문재인 정권의 검찰 압박이 얼마나 부당한가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데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면 오래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개과천. 그런데 언제라도 망할 사람은 정신을 안 차립니다. 말해줘도 몰라요. 문재인 쪽은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차리지 않아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이 흠은 잘못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박수 쳐주죠. 박수도 치고 어쩔 수 없지. 예.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그렇죠. 이 정권은요 스스로 망하려고 저 국민적 저항을 일부러 보채질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네요.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국민이 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얻어맞기 좋은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게 국회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 국회의원들 혼낼 것 같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그렇지. 혼 많이 났어요. 혼 많이 났겠죠. 혼 났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죠? 그런데 그 이제 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이게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장기표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으로 억울한 옥고를 오랫동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신청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돈이 많거든. 돈이 많아서 신청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자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굉장히 청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스스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정말 사실 시대 어른이시면서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표 대표를 민주화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요,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사실 민주화의 그 대표적 인물로 상징으로 불릴만 합니다. 예. 왜 그러냐? 내가 가장 민주화운동을 오래 했고, 그렇죠. 그것도 치열하게 싸웠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민주화운동의 상징도 말이야, 이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는 그런 보상금이나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내 딴에는 정말 지난날 제야민주 세력으로서의 도덕성 이런 것을 견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노력합니다. 제가 그 말씀은 진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옥고를 거의 10년 가까이 치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 가까이 치른 옥고가요, 간첩 사건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용공사건과 관련이 없이 순수 민주화 운동으로는 가장 긴 옥고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제가 좀 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북한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건으로는 소위 이른바 이 순수 제야민주 세력으로서는 제가 징역을 한 9년 넘어 살았는데 징역을 가장 오래 살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왕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한 말씀 해명드리겠습니다. 그 장기표 씨는 옛날에 말하자면 이 좌파, 이 진보 좌파 세력, 특히 친북 좌파 아니었을까? 요즘 전향했는 모양이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요 처음부터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른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 징역을 한 5번을 살았는데 항상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북괴를 이루었겠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실 중앙정보부 국정원은 제가 북한과 관련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도 그 공소장을 쓰려고 그러면 북한과 관련 있다고 써야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아주 초기부터 저는 북한에 경도된 일이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사회주의나 또는 북한의 주체 사상에 경도되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하신 거니까 그건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또 보수 세력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진보를 추구하는데 구시대적인 말하자면 사회주의나 주체 사상을 진보로 생각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진보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 맞는
이 정보 문명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이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진보적입니다. 그렇죠. 진보적이지만 그러나 흔히 말하는 뭐 친북 좌파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예.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참 예. 제가 평소에 예. 너무 존경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좀 잘 알고 있어서 좀 아,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대한민국에 예.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서는 예. 소위 말하는 주사파라든지 예. 진짜 너무 북한에 경도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헌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헌법을 넘어선 것도 문제지만요. 나는 그 사람들은 도라이들이죠. 바보 도라이들. 왜? 네. 북한이 못 사는 것을 아직도 모릅니까? 알겠죠? 아니 왜? 저 남한에 북한에서 왔는데 뭐 일부러 간첩으로 왔어요? 그렇죠. 남한에 온 사람마다 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거 몰라요? 네. 다 아는데 묻고 정말로 또랑만 건너도 객지라는 말이 있는데 도랑 정말 나라를 탈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일이죠. 뭘 가져오겠어요? 이 부자를 그러나 그만큼 가난한 줄 아는데요. 그걸 이유를 말이죠. 뭐 제국주의에 무슨 제국주의하고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가난하다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하는 건 이거는 또라이 짓이고 그리고 바보들입니다. 네. 바보들. 예. 우한 폐렴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요. 방송 분량상 예. 저희가 이제 통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요. 예. 내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는데 이 정부가요.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다가 또 대고 공동 방역 조사를 하자고 또 제안을 했더라고요. 예? 자, 이 사람들 건수만 생기면 어떻게 북한하고 뭐 좀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 대북 짝사랑하면서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남북 관계는 더 긴장되고 자칫하면 북한의 도발은 엄청난 도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자칫하면 전쟁으로 말하자면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정권은 참 잘못된 정권입니다. 예. 예. 일단 보수 통합 얘기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보수 통합의 하여튼 리더로서 지금 이끌고 계신데 지금 제가 리더는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같이 사실상 정신적인 지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 예.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은 유승민 대표가 하여튼 뭔가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전진 4.0 그리고 국민의 소리 기타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작업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 31일 날, 지난 1월 31일 날, 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통합 말하면 야당이 잘 되어 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날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은 많겠지만 황교안 대표 또 하태경 책임 대표라 그래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는 예. 사람이니까 또 이현주 또 전진당 대표 또 저 뭐 이렇게 이 축사도 하고 예. 또 시민단체 대표들이 13명이 나와서 예. 또 참 그동안에 수고한 데 대해서 경화하면서 축하한다. 잘 이렇게 해서 저 가까운 시일 안에 말하자면 통합신당이 출범될 겁니다. 예. 가까운 시일 안에. 통합신당이 아마 출범된다. 한 2, 3일 안에요. 오우, 2, 3일 아니요? 그래 하고 그 실무적인 게 좀 남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당이나 새보수당 이런 당은 또 재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법률적인 거는 좀 법률적으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예. 좀 검토를 하고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2, 3일 안에 통합신당 출범식을 가질 겁니다. 예. 예.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공천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공천은요,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돼 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통합신당이 곧 결성되면 통합신당
공관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의 공관위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 한국당의 공관위를 수렴하면서 예. 통합신당 공관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 갈 텐데 지금 이 한국당에서 이미 말하자면 그 공천의 방법으로 제안해 놓은 것은 국민경선제입니다. 예. 그 국민경선제가 갖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이 뭐 어떤 제도도요. 제도는 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걸 예. 어떻게 적절히 조정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이 중도 이 보수 이 통합야당 건설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하여튼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국민 배심원제, 예. 배심원제 같은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신당이 결성이 되면 이제 그 한국당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예. 가장 좋은 공천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 네. 가장 좋은 공천 방법으로. 예, 이 공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좋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공천 방법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유념해야 될 일은 자칫하면 국민경선제라는 거는 자칫하면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유명인사, 왜 이 사람들 위주로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생전에 이름도 한번 못 들어봤거든요. 인지도가 없죠.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국민경선제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장점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좋은 공천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예. 예. 뭐 좀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예. 요즘 하도 공천 갖고 말들이 많아가지고 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계파 간의 이 지분이 있잖아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철저하게 배격하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건 마침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지금 한국당에도 무슨 뭐 보스가 있어가지고 줄 서는 사람이 또 마침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예. 또 여러 세력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찢어가지고 갈라먹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적 지탄을 못 받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후보는 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후보 공천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후보를 선정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도 말하자면 새로운 사람을 많이 선정해야 되지만 과정 자체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도록 굉장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 많이 이번에 원내 입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한국당에서도 이미 발표했지만은 청년 가산점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여러 가지 공천 방법에 따라서 가산점 제도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지 그 새로운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이 꼭 정치적으로 유능해서가 아니라 어쨌든지 나 같은 사람들은 다 이미 나이 들었기 때문에 네. 좀 있으면 다 퇴장할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차원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장기표 대표님 언제나 참 겸손하십니다. 퇴장해야 되는 분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멘토로서 스승으로서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이 되어야 승리합니다. 이젠 민주화의 아이콘인 장기표 대표도 보수와 중도의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문재인을 퇴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총선 승리니까 여러분들 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한폐렴인데요. 내일은 광화문에 동아면세점 집회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행사를 주관하던 집행부는요. 현장에 와 있고 또 내일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대담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은 또 장기표 대표한테 가서 나 의견을 좀 내고 싶다 그러면 대담에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또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한 번 꼭 눌러 주십시오. 두 번 누르면 안 됩니다. 구독 중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또 추천 버튼 요즘에 많이 안 눌러 주시는데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1877-1477 정기 구독 그리고 유튜브 회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신의 한 수가 장기표 대표 그리고 통합신당 그리고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외곽에서 움직이는 모든 시민단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는데 열심히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